누군가가 던진 말 한마디가 가슴 깊은 곳에 박혀서 평생 잊히지 않는 경험이 있나요? 어쩌면 그 말은 10년 전에 들은 말일 수도 있고, 20년 전, 30년 전에 들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만큼은 어제 들은 것처럼 생생하죠. 목소리까지 그대로 기억나기도 합니다. 사람은 말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합니다. 행복한 기억보다 아픈 말이 더 오래 남는 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좋은 말 100마디보다 상처 주는 말 한마디가 더 깊이 박힙니다. 그것도 가족의 말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식이 던진 말 한마디, 배우자가 화가 나서 내뱉은 말 한마디, 혹은 부모님이 무심코 하신 말씀 한마디. 그게 왜 이렇게 오래 남는 걸까요? 왜 다른 사람의 말은 금방 잊히는데 가족의 말은 평생 가슴에 남는 걸까요? 여러분도 그런 말이 있나요? 아직도 가끔씩 떠오르는 말. 그 말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말. 그런 말 하나쯤은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내가 무심코 던진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평생 박혀 있는 건 아닐까? 나는 까맣게 잊었지만 상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말이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 마음 한쪽이 무거워집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말에 관한 이야기. 특히 가족 사이에 오가는 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업이 된다고. 업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짓는 행위가 쌓여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좋은 행동은 좋은 결과를 낳고 나쁜 행동은 나쁜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그런데 부처는 행동뿐 아니라 말도 업이 된다고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말이 행동보다 더 무거운 업이 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행동은 눈에 보이지만 말은 보이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천천히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던진 말 한마디가 어떻게 업이 되는지, 그리고 그 업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말은 이렇게 깊은 상처가 되는가?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말이 칼보다 무섭다고. 이 말이 왜 생겨났을까요? 칼에 베인 상처는 아물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업에 대해 이야기할 때 3가지를 말했습니다.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게 입으로 짓는 업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말은 한 번 나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동은 후회하고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다시 할 수 있고, 물건을 망가뜨렸으면 고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은 다릅니다. 한 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절대 다시 입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안 했던 걸로 해줘라고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상대의 귀에 들어갔고 마음에 박혔으니까요. 그런데 왜 하필 가족의 말이 더 깊은 상처가 될까요? 남이 하는 말은 금방 잊어버리는데 가족이 하는 말은 왜 평생 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가족을 믿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족 앞에서는 마음의 방어막을 내립니다. 경계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가족이 던진 말이 아무 여과 없이 가슴 깊숙이 들어옵니다. 방어할 틈도 없이 그대로 박혀버리는 거죠. 남이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하면 우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러면서 그 말을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너는 왜 그 모양이냐고 하면 우리는 그 말을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엄마까지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그 말이 깊이 박힙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맨날 그래라고 말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라고 말할 때, 그 말들은 그냥 말이 아닙니다. 신뢰가 깨지는 소리입니다.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하는 배신감이 함께 들어옵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뱉은 말은 땅에 못을 박은 것과 같다. 못을 뽑아낸다고 해도 못 자국은 남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사과한다고 해도 그 말이 남긴 자국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식에게 화가 나서 던진 말 한마디. 너 같은 자식 낳은 게 후회된다. 그 말을 했을 때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나요? 아니었을 겁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나온 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자식은 평생 그 말을 기억합니다. 엄마가 나를 후회한다. 그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습니다. 반대로 자식이 부모에게 던진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때문에 고생했다고 맨날 그러시네. 자식은 그냥 짜증이 나서 한 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부모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내가 이 아이한테 짐이었구나. 그 생각이 평생 남습니다. 말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 번 뱉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업이 되어 관계 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잊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마음 속에 남아 있는 한 그 업은 계속됩니다. 가족에게 던진 말은 왜 업이 되는가?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래전에 부모님이 하신 말씀 한마디가 아직도 귀에 생생한 경험. 혹은 자식이 중고등학교 때 내뱉은 말 한마디가 지금도 가슴 한쪽을 아프게 하는 경험. 있으시죠? 우리는 가족에게 가장 많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함부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요. 가족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이해해 줄 거야. 가족이니까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가족에게 험한 말을 쉽게 던집니다. 밖에서는 절대 하지 않을 말을 집에서는 쉽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던진 말일수록 업이 깊어진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는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과의 관계는 멀어지면 그만입니다. 안 만나면 됩니다. 하지만 가족은 다릅니다. 아무리 멀어지려고 해도 완전히 멀어질 수 없어요. 평생 어떤 형태로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던진 말은 평생의 업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한 말을 생각해 봅시다. 어머니가 어린 자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죠. 넌 동생만 못해. 어머니는 자식이 더 열심히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자식은 평생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형제 관계에서 자신감을 잃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죠. 남자가 그것도 못하냐. 아버지는 아들이 강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아들은 평생 나는 남자답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강한 척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식이 부모에게 한 말입니다. 중학생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들은 그냥 사춘기의 반항심으로 한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깊이 상처받습니다. 내가 이 아이한테 무시당하는구나. 그 생각이 평생 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들이 어른이 되어서 효도를 하려고 해도 어머니 마음속에는 그때의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딸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죠.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딸은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집니다. 내가 이 아이한테 짐이었구나. 그 생각이 평생 어머니를 괴롭힙니다. 이게 바로 업입니다. 한 번 던진 말이 관계 속에 계속 남아서 서로를 괴롭히는 것. 그것이 바로 말로 짓는 업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 남편은 그냥 화가 나서 한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아내는 평생 그 말을 잊지 못합니다.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불행해졌구나. 그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내내 그 말이 관계를 짓누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보죠. 당신은 한 번도 제대로 해낸 적이 없어. 아내는 그냥 답답한 마음에 한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남편은 깊이 상처받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무능한 사람으로 보이는구나. 그 생각이 남편의 자존심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나중에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평생 기억합니다. 그 말을 한 날짜까지 기억합니다. 그때의 표정까지 기억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말을 한 사람에게는 그냥 순간적인 감정의 표현이었을 뿐입니다. 화가 나서, 짜증이 나서, 답답해서 나온 말일 뿐이에요. 그래서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는 그게 전부가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깨달음이 마음속 깊이 박힙니다. 그래서 평생 잊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족 사이의 말로 짓는 업의 무서운 점입니다. 말을 한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말을 들은 사람은 평생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관계를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가 가장 오래 간다. 칼로 베인 상처는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할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냥 상처가 곪아가는데도 우리는 그걸 모릅니다. 관계가 조금씩 무너지는데도 우리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관계가 완전히 무너진 후에야 깨닫습니다. 아, 그때 그 말 때문이었구나.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건 아닙니다. 사람은 말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니까요. 다만 부처는 말을 하기 전에 네 가지를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첫째, 이것은 사실인가? 둘째, 이것은 이로운가? 셋째, 이것은 때에 맞는가? 넷째, 이것은 자비로운가? 이 네 가지를 모두 통과한 말만 입 밖으로 내라고 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생각해 볼까요? 먼저, 사실인가? 우리는 화가 나면 사실이 아닌 말을 합니다. 과장하고 왜곡합니다. 너는 맨날 그래? 정말 맨날 그런가요? 아닙니다. 가끔 그럴 뿐입니다. 하지만 화가 나면 맨날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당신은 한 번도 날 도와준 적이 없어. 정말 한 번도 없나요? 아닙니다.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면 한 번도라는 말을 붙입니다. 이런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말은 상대에게 더 큰 상처를 줍니다.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구나. 이런 억울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처는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인가? 둘째, 이것은 이로운가? 사실이라고 해서 다 말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실은 말하지 않는 게 더 이롭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늙은 아버지가 무언가를 실수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나이 드시니까 이것도 못하시네요. 이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실수가 잦아지니까요. 하지만 이로운 말일까요? 아닙니다. 아버지에게는 상처만 줍니다.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이런 생각만 들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 말은 이롭습니다. 아버지의 자존심도 지켜지고 관계도 좋아집니다. 셋째, 이것은 때에 맞는가? 옳은 말이라도 때가 아니면 독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들이 사업에 실패해서 낙담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게 내가 그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을 할 때인가요? 아닙니다. 지금은 아들이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런 말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게 내가 그때 라는 말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아니, 안 해도 됩니다. 어차피 아들도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넷째, 이것은 자비로운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이고 이롭고 때에 맞아도 자비롭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비롭다는 건 상대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상대가 어떤 기분일까? 이 말이 상대에게 도움이 될까? 상처가 될까? 이걸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며느리가 음식을 했는데 맛이 별로입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이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음식이 정말 잘못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말일까요? 아닙니다. 며느리는 이 말을 듣고 위축됩니다.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애썼구나. 다음엔 내가 같이 해보자.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 말은 자비롭습니다. 며느리의 마음도 보듬고 관계도 지킵니다. 여러분, 특히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너 키울 때는. 이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식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자식은 짐이 됩니다. 나는 평생 부모님의 은혜를 갚을 수 없는 빚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둘째,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세대가 다르면 생각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지혜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하고 시작하는 순간 대화는 끝납니다. 셋째, 내가 다 너를 위해서. 이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진짜 상대를 위한 건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건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로 시작하면 상대는 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이런 말들은 모두 사랑에서 나온 말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부처는 말했습니다. 진심이라고 해서 다 좋은 말은 아니다. 진심이어도 상대에게 짐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진심이어도 상대를 아프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은 하지 않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참으면 지는 건가? 내가 말을 안 하면 인정하는 건가?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 바로잡고 싶고 옳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건 짚고 넘어가야 해. 이건 말을 해야 해. 그런데 부처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지혜다. 왜 그럴까요? 모든 말을 다 하려고 하면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족과 하루를 보내면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몇 번이나 생깁니까? 10번, 20번? 그걸 다 지적하고 다 바로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종일 싸우게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잔소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는 마음이 관계를 망친다. 왜냐하면 상대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침묵한다는 건 패배가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기준으로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겠다. 내가 옳다고 우기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남편이 또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내는 화가 납니다. 또 잊어버렸네. 맨날 그래. 이렇게 생각하면 말이 나오려고 합니다. 당신은 왜 맨날 잊어버려? 하지만 잠깐 멈춰봅니다.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 싸움이 됩니다. 남편은 변명하고 아내는 더 화내고 관계는 나빠집니다. 그렇다면 침묵합니다. 그냥 넘어가자. 잊어버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삼킵니다. 이게 패배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작은 것 하나를 놓아주면서 큰 것을 지키는 거예요. 관계라는 큰 것을 지키는 겁니다. 부부 사이만 그런 게 아닙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든 부모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어제도 한 이야기, 오늘도 합니다. 자식은 답답합니다. 또 그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면 말이 나오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 이야기 어제도 들었어요. 하지만 잠깐 멈춰봅니다. 이 말을 하면 아버지는 어떤 기분일까? 아버지는 상처받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기억력도 없구나. 자식이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침묵합니다. 그리고 처음 듣는 것처럼 다시 들어줍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반응해 줍니다. 이게 거짓말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효도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 업을 짓지 않는다. 우리는 평생 말로 업을 짓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으면 업도 짓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지도 않고 관계를 망치지도 않습니다. 물론 침묵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꼭 해야 할 말도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이런 말은 해야 합니다. 침묵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지적하는 말, 비난하는 말, 잔소리하는 말, 이런 말은 침묵하는 게 낫습니다.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말을 하려다가 참았더니 나중에 보니 그게 잘한 일이었던 경험. 화가 나서 뭐라고 하려다가 꾹 참았더니 다음날 보니 별것 아니었던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침묵의 지혜입니다.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후회하는 건 한 말보다 안 한 말이 더 적습니다. 그때 그 말을 안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는 많지만 그때 그 말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는 의외로 적습니다. 왜냐하면 안 한 말은 아무 상처도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상대에게 주는 존중이다. 내가 침묵하는 건 상대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존중하는 겁니다.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담긴 침묵입니다. 그리고 이런 침묵이 쌓이면 관계가 편안해집니다. 서로 눈치 보지 않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를 바꾸려 하지 않는구나. 이 사람 앞에서는 편하게 있어도 되는구나. 이런 신뢰가 생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하루에 한 번 하려던 말을 삼켜보는 겁니다. 지적하려던 말, 잔소리하려던 말, 한마디 하려던 말. 그걸 꾹 참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지켜보세요. 어떤 일이 생기나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오히려 관계가 좋아집니다. 서로 편해집니다. 이게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이미 늦었는데 어떻게 해? 나는 이미 너무 많은 말을 했는데,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했는데.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말을 했습니다. 후회되는 말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합니까?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업은 바꿀 수 없지만 지금부터의 업은 바꿀 수 있다. 이미 한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하는 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의 말이 과거의 말을 덮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0년 전에 자식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따뜻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따뜻한 말을 하면 그 상처가 조금씩 아물 수 있습니다. 20년 전에 배우자에게 험한 말을 했습니다. 그 말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사랑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사랑하는 말을 하면 그 상처가 조금씩 옅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상처는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는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고 참회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다. 후회만 하면 과거에 갇힙니다. 그때 그 말을 안 했더라면 이런 생각만 계속합니다. 하지만 참회를 하면 미래를 바라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말을 안 하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실천합니다. 이게 바로 업을 바꾸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과하지 못한 말이 있나요?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상처를 줬는데 아직 사과하지 못한 말이 있나요? 있으시다면 오늘이라도 사과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과는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한 말, 미안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길게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도 놓아줍니다. 오래 마음에 담아뒀던 상처를 놓아줍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고,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하나?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부처는 말했습니다. 자존심보다 관계가 중요하다. 자존심 지키려다가 가족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입니까? 체면 지키려다가 관계가 멀어지면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사과하는 게 진짜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어른입니다. 여러분, 사과할 용기가 안 나시나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사과하는 건 내가 약해서가 아니다. 내가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용기가 생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과한 다음에는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또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소용없습니다. 정말 미안하다면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따뜻한 말을 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참회입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업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다. 과거의 업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업을 만들면 됩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업이 쌓입니다. 따뜻한 말을 하면 따뜻한 업이 쌓입니다. 침묵으로 상대를 존중하면 그것도 좋은 업이 됩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바꿔가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가끔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말을 조심하겠다. 나는 지금부터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하겠다. 이런 방향을 정하고 조금씩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도착합니다. 관계가 좋아지는 그곳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과거는 잊으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평생 말로 살아갑니다. 말로 관계를 맺고, 말로 관계를 유지하고, 때로는 말로 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은 더 깊이 박힙니다. 한 번 던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업이 되어 관계 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업이 된다. 좋은 말은 좋은 업이 되고, 나쁜 말은 나쁜 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업은 우리 삶에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말을 하기 전에 잠깐 멈춰라. 이것만 기억하세요. 화가 나서 뭐라고 하려고 할 때 잠깐 멈추세요. 짜증이 나서 한마디 하려고 할 때 잠깐 멈추세요. 잔소리 하려고 할 때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하면 상대는 어떤 기분일까?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일까? 이 말을 안 하면 안 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대부분의 말은 안 해도 됩니다. 꼭 해야 할 말만 남습니다. 그 말만 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딱 하루만이라도 해보세요. 말 한마디를 줄여보세요. 하려던 잔소리 한마디 참아보세요. 지적하려던 말 한마디 삼켜보세요. 그리고 대신에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보세요. 고맙다.
수고했다. 괜찮다? 이런 짧은 말 한마디면 됩니다. 이게 쌓이면 관계가 바뀝니다. 하루 한마디가 1년이면 365마디가 됩니다. 365번의 따뜻함이 쌓이면 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상대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내가 침묵하는 건 상대를 존중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꾸려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여야 합니다. 젊을 때는 말로 자기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침묵으로 깊이를 보여줄 때입니다. 말을 아끼는 게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말 한마디를 줄이는 연습. 침묵으로 상대를 존중하는 연습.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연습.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를 바꿀 겁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복을 아끼는 사람이다. 말을 함부로 하면 복이 새어나갑니다. 말을 아끼면 복이 쌓입니다. 그 복이 바로 좋은 관계입니다. 편안한 관계입니다. 서로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시면 어떨까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고생했어. 항상 고마워. 사랑해. 이런 짧은 말 한마디. 그게 쌓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살아납니다. 마음이 통합니다. 그리고 평생 남을 좋은 업이 만들어집니다. 말 한마디가 업이 됩니다. 좋은 업을 만드세요. 따뜻한 업을 만드세요. 그게 바로 부처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가르침입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한 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천히, 조용히 말을 아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